안녕하세요. 카진TV 시청자 여러분, 이재림입니다. 제 채널에서 그동안 아이오닉5는 여러 번 보여드렸었죠. 근데 이렇게 시작을 뒷모습부터 하는 이유는 이 모델이 오릴 드라이브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외관에서 봤을 적에는 차이점이 이 뒤에 H트랙 배지 붙은 거밖에 없어요. 그거 말고는 완전히 같습니다. 저 연비딱지 스티커를 보기 전에는 이 모델이 뒷바퀴 굴림인지 아니면은 내바퀴 굴림인지 알 수 없어요. 이 차이점도 있어요. 이전에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앞에 트렁크, 이건 근데 겉에서 봐서는 모르죠. 이 공간이 스탠다드 휠 대비 작습니다. 그러니까 이 계단져 있잖아요. 이 층져 있는 게 스탠다드 버전은 없는데, 확실히 얘가 앞바퀴에도 모터가 들어가다 보니 이렇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전에 보여드렸었던 에어매트가 휴대성이 참 큰 장점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에 그러니까 케이블을 안 넣을 경우에는 딱 수납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거마저도 오릴 드라이브에서는 수납할 수 없겠습니다. 여기에 근데 케이블은 들어가려나? 모르겠네요. 이거 열어보면, 이게 그러니까 스탠다드 버전에서는 뒷바퀴 굴림에서는 없거든요. 이런 차이가 있어요. 여기도 두 겹으로 되어 있습니다. 플라스틱 위에 고무까지 있다는 거. 오릴 드라이브라고 그래서 트렁크에서 차이는 없습니다. 휠하우징 좀 침범한 거 있고, 그리고 여기에는 보스 오디오 시스템이 들어가서 지금 우퍼 때문에 이렇게 가운데가 블록 튀어나온 것도 그대로 유지가 됐어요. 2열 시트 접었을 적엔 경사지는 것도 마찬가지고요. 이전에도 보여드렸지만 솔라루프는 비추, 비전루프 강추입니다. 그리고 이것도 좀 발견된 현상인데, 요 도어 형태가 모양은 참 어쩔 수 없이 이렇게 각진 게 있잖아요. 근데 이게 문 열 때 보세요. 이렇게 그냥 옆구리를 쓸리는 경우가 제법 발생을 해요. 그리고 특히 애가 내렸을 때 여기에 머리통을 강타당하거나 그러는 경우가 있어서, 이건 약간 좀 어떨지 모르겠어요. 제가 좀 지나친 노파심이거나 그럴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몇 번 당했거든요, 저는. 형태적인 주의할 점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지금 시승차 같은 경우는 프레스티지 트림이어서 기본 가격이 5,755만원이고 모든 옵션이 다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루프는 비전 루프 65만원짜리가 들어갔고, 간략하게 스펙 차이를 말씀을 드리자면, 얘는 배터리는 72.6kWh짜리 들어간 건 똑같고요. 다만 이제 출력이, 얘가 모터가 스탠다드 버전 같은 경우는 뒷바퀴 굴림이어가지고 뒤에 달려있는데, 하나만 달려있는데, 오릴 드라이브 같은 경우는 앞에도 하나가 달려있습니다. 주행 가는 거리는 스탠다드 버전보다 더 짧습니다. 그러니까 스탠다드 같은 경우는 현대차에서 발표한 거는 맥시멈 429km까지 갈 수 있다고 했죠. 하지만 실제 주행에서는 그거보다 많게는 20%까지도 나오는 것으로 저는 시승기에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얘는 지금 맥시멈으로는 390km까지 갈 수 있다고 발표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것 역시 429km 생각하면 약 10% 정도 적게 갈 수 있다고 보여지고, 근데 좀 이번에 제가 시승하는 기간이 굉장히 폭염이라서 에어컨을 많이 세게 좀 틀어서 그런지 몰라도 얘는 390 정도 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한여름철에 이런 공주장치 키고서 달리게 되면 그런 차이가, 그러니까 공인전비 발표한 수치대로 나오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거보다 좀 더 관심 있게 관찰하려고 하는 부분은 출력에 발생하는 그런 모습인데, 그러니까 얘가 네바퀴 굴림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근데 또 지금 드라이브 모드가 에코, 컴포트, 스포츠가 있는데, 이따가 또 보여드리겠지만 주행간의 계기판에 그 구동력 배분이 되는데, 그걸 알 수가 있는데, 에코나 컴포트에서는 앞바퀴의 구동력을 거의 보내질 않더라고요. 에코에선 풀가속을 해도 앞바퀴엔 구동력이 안 갑니다. 그리고 노말로 바꿔보면 노말에선 가는구나. 노말에선 간다손 치더라도 웬만큼 내리막길에서는 크게 안 가고, 큰 가속을 해야
가속을 좀 적극적으로 해야 가는 게 있습니다. 스포츠 모드에서만 이제 앞바퀴에 구동력 배분을 해가지고 네 바퀴가 모두 돌아가는 걸 알 수가 있었고, 대부분의 상황에서는 스탠다드 버전과 마찬가지로 뒷바퀴로만 구동력을 보내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대청호인데 산길을 달리면서 어떤 그런 모습을 좀 보이는지, 어떤 부분에서 차이가 나는지를 또 말씀을 드릴게요. 네, 이제 아이오닉5 오릴 드라이브 롱레인지 주행을 해보겠습니다. 지금 배터리는 57%밖에 없고요. 확실히 얘가 여름철이다 보니까 지금, 그리고 연비는 4.2km/kWh라고 나오죠. 그러니까 이거대로 계산을 해보면 얘가 72.6이니까 뭐 한 300km 에어컨을 켜고서 이 정도, 지금 이 상황으로 계속 이렇게 달리면 요거밖에 300km밖에 안 나올 것 같아요. 그리고 에어컨을 켜고 끄고 차이가 지금 12km인데, 이거는 뭐 오릴 드라이브뿐만이 아니라 스탠다드 휠 버전도 계속 차이가 나죠. 에어컨이 지금 온도, 외기 온도에 따라서 연동해서도 바뀌니까. 지금도 10이고, 지금 바깥은 26도고요. 제가 새벽에 나왔는데 6시 좀 넘어서 나왔는데도 벌써 이렇게 온도가 일단 올랐어요. 오릴 드라이브라고 해서 서스펜션 세팅이 달라지거나 그런 거는 잘 모르겠습니다. 어디까지나 이 배터리 용량은 지금 72.6kWh로 같아서 무게도 같을 거고요. 하지만 이제 모터가 하나 더 달려서 늘어난 무게가 있을 거고, 그거에 맞춰서 좀 서스펜션도 더 좀 단단하게 했으려나, 그건 달려보면서 느껴볼게요. 아이오닉5는 전반적으로 승차감은 지금 뭐 여러 번 시승했는데도 단단한 가운데 그래도 좀 감내할 수 있는 수준의 충격 진동을 실내로 전달하기 때문에, 그 부분만 놓고 보면은 시중에 나와 있는 전기차 중에서는 그래도 승차감이 우수한 편이라고, 괜찮은 편이라고, 뭐 이 정도면은 납득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좋다고 말할 수 있죠. 예. 일부러 그리고 속도 방지턱도 많은 데로 와봤어요. 어떤 느낌이 날지. 이렇게 대부분의 상황에서는 항상 뒷바퀴 굴림, 뒷바퀴에만 구동력을 보냅니다. 지금 회생제동은 3단계로 했고, 그리고 스포츠 모드에서는 느껴지는 그 풀파워 같은 느낌은, 근데 확실히 좀 이렇게 말려갈 때는 인위적이지 않아요. 이런 오르막길에서 올라가는 느낌이 더 좋구나. 예, 오르막길 느낌이 뒷바퀴 굴림보다 훨씬 좋네요. 예, 이건 확실히 느낄 수가 있겠습니다. 턱나물 쪽의 느낌이 확실히 단단한데 괜찮습니다. 이 오르막길에서 느낌은 확실히 오릴 드라이브가 더 뭐랄까 끈끈하게 더 좀 쥐고 나간다고 그럴까, 그런 게 있어요. 똑같은 구간을 달려보지 않으면 모르겠지만 지금 이 정도만 달려봐도 차가 전해주는 그런, 사실 회전할 때의 느낌은 지금도 좀 있네. 거의 지금 구동력이 25, 25, 25, 25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생각을 하면, 그리고 이 오토로 뒀을 경우에는 회생제동을 내가 패들 시프트를 당겨도 안 되거든요. 다시 오토를 해제를 해야 됩니다. 예. 그리고 회생제동이 스포츠로 뒀을 때는 좀 더 되는 게 아닌가 싶어요. 그러니까 이게 당연히 네 바퀴를 지금 다 굴리면서 회생제동을 하다가, 네 바퀴를 다 굴리면서 가속을 하다가 감속할 적에 회생제동을 하면은, 가속을 해서 네 바퀴의 구동력이 다 가죠. 그러다가 발을 떼면 회생제동할 때 에너지를 다 끌어모으는 게 네 바퀴에서 다 끌어모으잖아요. 이런 것 때문에도 가속할 때도 전력을 더 쓰겠지만 감속할 때는 회생제동을 더 적극적으로 하지 않나,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딱 보니까 71마력 최고 출력 차이 나는 것은 특히 힘을 확실히 낼 때, 뭐 오르막길 와인딩이라든지 그 부분에서는 더 가볍게 나가는 게 있어요. 가볍다기보다 힘차게 나가는 게 있어요. 예.
그리고 조향성에서도 제법 차이가 납니다. 이럴 때도 지금 컴포트 모드인데도 노멀인데도 가뜩이나 라인이 부풀지 않는 아이오닉 5인데 얘는 더 정확하게 라인을 그려나가는 게 있어요. 차의 움직임이 더 선명해요. 그리고 노면 소음이나 이런 거는 똑같고, 그리고 이 늘어난 모터 무게 때문에 서스펜션 세팅을 어떻게 좀 달리 갔을까 싶었는데 그건 정말 모르겠어요. 하지만 여전히 이 아이오닉 5 오릴 드라이브 같은 경우는 리얼 드라이브에 비해서는 주행 가는 거리는 짧은 건 사실입니다. 얘가 현대차가 발표한 390이 여름철에는 그거보다 더 떨어지는 게 있어요. 350km 정도 가지 않을까, 에어컨 이렇게 빵빵하게 틀고 달리면. 하지만 일반적으로 뭐 봄, 가을이라든지 그건 뭐 차주분들이 업데이트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 그때는 아마 380, 90 나오지 않을까, 아니면 그 이상도 가능할 것 같아요. 이런 공조장치 안 켜고 달리면 그런 우리 뒷바퀴 굴림에서 봤었던 걸 돌이켜 보면은 이거 대비 10% 이상은 더 나올 것으로 예상도 됩니다. 이렇게 넘을 때도 지금 물론 제가 뒷자리에 사람 안 태워서 애 안 태워서 이렇게 달리는데 애 태울 거 생각하면 하긴 뭐 얘도 여기서 이렇게 달리네. 하긴 얘도 가족형 SUV인 걸 생각을 하면 그냥 리얼 드라이브 사서 타는 게 낫겠네. 어제 사실 쫄리더라고요. 얘가 주행 가는 거리가 배터리가 떨어지는 게 확실히 에어컨 탓인 것 같은데 확 떨어지니까 이게 좀 많이 불안했거든요. 그것 때문에 조금이라도 저는 더 안전한 리얼 드라이브를 선택을 하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아이오닉 5 롱레인지 오릴 드라이브 시승은 마치겠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오릴 드라이브와 리얼 드라이브의 차이가 단지 출력 차이만이 아니라 주행성, 조향성에서도 차이가 나서 그 부분이 좀 인상적이네요. 그리고 출력 나가는 것보다도 이런 좀 명민한 선명한 움직임 때문에 그게 더 전 마음에 들어요. 더 큰 장점이라고 보여집니다. 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고맙습니다.